네, 여러분, 제가 오늘 피부가 젊으면 인생이 즐겁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젊고 이쁘고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시죠? 네. 몇 살 때까지 그런 피부를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요. 네, 제가 이런 대답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피부를 아름답고 젊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90살, 99세가 될 때까지 20, 30대 피부를 갖고 살 수 있을까요? 현대 의학의 수준으로는 그게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의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면 20, 30년 후에는 99세가 돼도 30세 피부를 갖고 살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저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젊은 피부를 갖고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이미 나는 어떻게 이미 피부가 이렇게 늙었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젊어지는 피부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피부 얘기하기 전에 잠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입니다. 고령사회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7분 중에 1분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길에 나가서 걸어가다 보면 50세가 넘은 분은 3분 중에 1분이 50세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이고요. 이런 고령사회가 되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는 이 고령사회에서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인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노인성 질환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놓으셨다면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어놓지 않은 상태인데 몸이 아프다. 그런데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병원비를 감당하죠? 우리 아들, 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젊었을 때 항상 건강하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되고 10년 후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1%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런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3가지입니다.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돌볼 줄 알아야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경우는 달릴 수도 있을 정도로 몸을 건강하게 젊었을 때부터 유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들, 딸이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은퇴를 하고 과거에는 뒷방에 앉아서 젊은 사람들이 차려주는 밥 먹고 주는 용돈을 타서 소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스로 99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의 경제적 능력은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런 모임에 나오시는 거 참 좋고요. 몇 개 친구 모임이라든가 동료 모임, 사회 모임에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서 사회를 리드해 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 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Y축 아시죠? Y축에 신체 기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X축은 수명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실선, 연결된 선을 보면 신체 기능이 점점 감소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 오늘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애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85세를 넘어섰습니다. 남자는 그보다 조금 적지만 여성의 경우 85세를 넘어섰고요. 건강 기대 수명,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은 언제냐? 그거는 우리가 평균 수명보다 좀 7, 8년 짧습니다. 그래서 되게 평균적으로 모든 분들은 85세까지 살지만 평균
그보다 7, 8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자기 아들, 딸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신체 기능을 죽을 때까지, 사망 직전까지 장년, 청년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고 우리 아들, 딸에게 짐이 안 되면서 즐겁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성공적인 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아시죠? 9988124라는 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갑자기 죽으면 그거야말로 성공적인 노화하고 행복한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피부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팽팽하게 살다가 피부가 99세까지 20, 30세 피부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99세 돌아가실 때도 좋은 피부를 갖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쩜 그런 이렇게 얘기를 제 마음을 잘 아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는 노화가 옵니다. 주름살이 점점 증가되고 있죠. 피부의 탄력이 감소되고 피부 색깔도 조금씩 진해집니다. 여성만 그러냐?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 색깔이 앉고 반점이 생기는 이런 피부 노화가 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피부가 능력인 시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어르신 두 분이 계시는데 실제 나이는 70세인데 한 분은 피부가 너무 젊고 예뻐서 60세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한 분은 70세인데 평소에 피부 관리를 하지 않아서 80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70세인데 그런 두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경제적으로 자기 노년을 책임져야 된다고 했죠. 두 분이 직장을 구하러 다닐 때 어떤 분이 직장을 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젊어 보이는 사람이 아무래도 젊어 보이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젊어 보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고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는 그 사람한테 능력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미리 알고 젊었을 때부터 피부 관리를 잘 해서 항상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으면 피부가 능력인 시대가 도래할 거야.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제가 피부가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피부가 능력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피부가 좋으셔서 피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능력 있는 피부를 만드는 법, 늙지 않는 피부, 또 이미 노화가 돼 있다면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그런 비법이라 그럴까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가 하는 일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비타민 D.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기능은 우리 몸을 외부의 더러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피부가 없다면 더러운 위험한 균이나 더러운 물질이 우리 몸에 막 들어오지 않겠어요? 피부가 없다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러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전문 용어로 장벽 기능이라고 합니다. 장벽 뭔지 아시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우리가 장벽이라고, 영어로는 배리어라고 하는데 그 장벽 기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이 아까 말씀하신 비타민 D 만드는 거 굉장히 피부가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장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듭니다.
우리가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를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고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만들죠. 췌장에서 인슐린 만들죠. 그것처럼 피부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건강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유지하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피부가 늙고 병들면 그런 호르몬을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늙으면 우리 몸도 아프고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기능이 외모를 결정하죠. 우리가 피부가 없다면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목구비가 아무리 뚜렷하고 대칭이 된 사람들도 피부가 늙고 병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미남이다, 미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피부 미인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피부가 이뻐야 여러분들의 외모가 이뻐지는 겁니다. 피부 장벽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 각질층입니다. 각질층. 각질층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존재하고요. 피부 세포는 항상 새로운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세포는 죽어서 위로 올라가서 각질층이 됩니다. 그래서 각질층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벽돌처럼 돼 있어요. 벽돌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피부에 죽은 세포들이 위로 올라가서 저 벽돌을 이루고 있고요.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있죠. 시멘트는 기름 성분입니다. 지질. 그래서 죽은 피부 세포와 그 사이를 채우는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각질층인데, 여러분들 각질층 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때 벗겨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건으로 이걸 벗겨냅니다. 근데 저는 이 각질층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의과대학생 때 30여 년 전에 알고 교수님한테 그걸 배운 다음에 졸업하고 35년 동안 때를 한 번도 안 밀었습니다. 때를 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때를 미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가 늙고 노화가 되면 장벽 기능이 감소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보호 못하고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첫 번째는 각질층 형성이 감소돼요. 피부가 노화가 되면 피부 세포의 증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세포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이를 채우는 지질 성분이 합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수분을 기름이 발산을 막고 있는데 그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평소에 때를 많이 미신 분들은 각질층이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그러면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건조합니다. 할머니 피부, 할아버지 피부 만들면 피부가 거칠거칠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가 저를 이뻐하시긴 하셨지만 할머니가 저 만지는 거 너무 싫었어요. 손이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그게 다 각질층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각질층이 짙게 만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 하더라도 때를 미는 습관은 바꾸셔야 됩니다. 때를 미는 습관은 오늘부터 하시면 안 돼요. 이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시면 안 되냐? 일주일 후까지, 2주일까지 아니에요. 99세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99세까지. 그러면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샤워는 하셔도 됩니다. 샤워도 비누 거품을 이 비누 수건에다 하지 마시고 그것도 밀면은 각질층이 파괴되거든요. 손에다가 세수하듯이 해가지고 2, 3분 내에 몸에 때를 잘 씻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때를 민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사실 때를 닦아내는 겁니다. 세수하듯이. 그다음에 보습제. 여러분 보습제 뭔지 아시죠? 보습제를 하루에 2번 꼭 바르셔야 됩니다. 한 번 바르고 미리 발라놓은 보습제를 닦아내고 또 바르기 위해서 샤워를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습제는 닦아내고 바르는 게 아니고 바르고 또 바르고 덧바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짧게 샤워하시고 이렇게 샤워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각질층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피부의 기능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몸이 비타민 D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뼈도 약해지고 내부 장기에 암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심장병도 생기고 또 머리도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는 꼭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햇빛을 봐서 피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양의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햇빛을 봐야 될까요? 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네. 11시경에 햇빛에 15분 정도 노출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는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시면서 15분 충분히 햇빛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왔다 갔다 자유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햇빛을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외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피부를 늙게 할 뿐더러 피부암을 유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라는 게 있어요.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오래 사시고 햇빛에 노출될 기회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암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하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피부암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에 피부암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양의 자외선을 봐도 나이가 들면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비타민 D를 거의 못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이만 들면 더도 자외선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피부암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고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피부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을 냅니다.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장기이기 때문에 피부가 만든 호르몬의 양은 상당히 많고요. 이 피부가 만들어진 호르몬은 피부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다른 장기에 가서 그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피부가 노화가 되면 피부 호르몬 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피부 호르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호르몬이 아니고 비타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비타민 D도 호르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의 다른 장기로 가가지고 뼈로 가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다른 데 가서 암을 억제하고 심장 가서 심장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호르몬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비타민 D 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피부에서 많이 만듭니다. 원래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은 고환에서 만들어지지만 여성의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더 이상 에스트로겐을 안 만들게 되면 피부에서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피부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타 엔돌핀이란 그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를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는 거고 그게 많아지면 머리도 좋아지고요. 통증도 없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피부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은 피부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고 그 호르몬이 우리 몸의 여러 장기로 가가지고 그 장기의 기능을 항상 좋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젊고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겁니다. 피부가 나이가 들고 병들면 우리 몸 속도 따라서 병들고 기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피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벽 기능을 한다, 비타민 D를 만든다, 호르몬을 만든다, 외모를 결정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죠. 일단 오늘 가장 적극적인 일인인데요. 네. 보통 이제 피부과 병원에서도 그렇고요, 스킨샵에서도 그렇고 이 피부가 위에 각질을 좀 벗겨내야지 이게 로션 같은 것도 잘 들어간다고 해서 네. 그런 걸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죠. 이제 또 하나는 그 때를 민다는 게 그게 그냥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네, 되는데 네. 그 좀 잘 밀어서 되는 요령 이런 거 네. 있을지. 먼저 피부 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각질을 벗겨내는 거는 피부과 학자 입장에서 볼 때 네.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을 잘 이해하셨다면 예. 각질층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잘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학생의 자세이고요. 네. 두 번째, 제가 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때는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한쪽은 간단하게 비누로 닦은 다음에 때를 밀어보시고 한쪽은 그냥 밀어보십시오. 그냥 민 쪽은 검은색의 때가 돌돌 밀려 나오게 될 거고 네. 비누질을 한쪽은 하얀색의 때가 돌돌 말려져 나올 겁니다. 비누질을 해서 없어진 그 검은색의 물질, 그게 때고요. 하얗게 돌돌 말려 나오고 검게 돌돌 말려 나오는 거는 각질층이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미신다는 거는 각질층을 밀어내시는 거고 때라는 거는 그 위에 각질층 위에 묻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비누 거품으로 살짝 우리가 닦아내면 때는 없어지는 거죠. 저기 여자가 남자보다 피부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보다 주름이 더 없어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 집도 억울하시군요.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50세 전후가 되면 폐경이라는 생리적 현상을 겪거든요. 월경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소에서 아까 얘기한 여성 호르몬을 평소에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죠.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에 콜라겐을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서도 그렇고 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폐경이 되면 피부에 주름도 많아지고요. 뼈에 골다공증도 옵니다. 피부는 왜 늙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나이죠. 나이 먹으면 피부가 늙죠. 몸도 늙고 이게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세월이 가는 걸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햇빛 속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입니다. 우리가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피부 노화를 빛광자를 따가지고 광노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열, 피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자극들이 열노화라고 그래서 피부를 늙게 만듭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폐경, 특히 여성에서만 있는 생리적 현상이지만 월경이 끝나고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 피부가 늙습니다. 그리고 담배, 요즘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담배를 피면 피부가 굉장히 늙습니다.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75세 할머님이십니다. 어렵게 찍은 거예요. 할머님 보고 우통 벗으라고 했다가 제가 혼을 많이 나서 찍은 사진인데 이쪽은 자연노화라고 제가 표시했죠. 이쪽은 광노화입니다. 햇빛에 노출된 피부는 주름살이 굵고 깊고 탄력도 없고 피부색도 까매졌죠. 햇빛에 불과 몇 센치 차이는 아니지만 햇빛이 항상 옷에 의해서 가려진 피부는 잔주름이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약간 얇아진 정도의 노화 현상만 옵니다. 물론 이 할머니 꽃다운 18세 때의 피부에 비하면 이 자연 노화도 많이 노화가 된 겁니다. 같은 분인데 손등과 이 팔 안쪽 피부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햇빛만 피하면 얼마나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자연노화, 자연적으로 된 거다. 이쪽을 광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노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노화의 원인은 유전적이다,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물주가 우리 생명체를 만들 때 DNA라는 유전 정보에 몇 살 때는 이 정도 늙고 몇 살 되면 이 정도 늙고 이런 게 다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수 유전자 또는 노화 유전자라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 100% 요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건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이 다 100세까지 살았다고 자식이 100세까지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믿기는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화 속도는 달라집니다. 피부 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호흡을 사용하는 산소의 1% 내지 2%는 활성산소라고 우리 몸에 나쁜 산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많이 소비해야 되고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하라는 이유가 활성산소를 줄이는 겁니다. 식물
추출물 속, 그러니까 야채와 과일 속에는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야채와 채소를 드시면 과일 같은 걸 하루에 5가지, 6가지 드시면 여러분들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유전적인 소양이 다 똑같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활 습관이 뭐냐에 따라서 수명도 달라지고 노화 속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2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왕벌과 일벌 아시죠? 여왕벌은 수명도 일벌보다 훨씬 길어요. 10배, 20배, 길게는 100배까지 더 오래 살고요. 몸집도 굉장히 큽니다. 일벌보다. 그런데 여왕벌도 옛날에 일벌이었어요. 일벌 수십만 마리 중에 한 마리였는데 여왕벌이 그 한 마리를 골라서 로얄 젤리라는 걸 먹이고 그 로얄 젤리를 먹은 그 일벌이 다른 일벌과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DNA가 똑같지만 똑같이 타고났지만 오래 살고 튼튼하고 키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잘못 만났다고 탓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2번째, 쌍둥이인데 일란성입니다. 유전 정보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키도 크고 머리도 있어요. 한 사람은 키도 작고 머리도 없어요. 뭐를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노화입니다. 햇빛 속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이 피부를 많이 늙게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뺨에 주름살이 심하죠. 같은 사람인데 다른 쪽은 주름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네, 택시 기사. 아, 정말요? 근데 실제로는 트럭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미국의 광활한 평야 동서로 평야를 트럭을 몰고 평생을 다니던 분의 운전석 쪽에는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렇게 주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피부를 늙게 만드는지 알 수 있죠. 아까 제가 보여준 할머니, 옷에 의해서 가려진 데와 가려지지 않은 데 그걸 봐도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철저히 차단한다면 이렇게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로화. 우리 체온이 몇 도죠? 36.5도입니다. 피부 온도는 외부에 노출돼 있고 자꾸 열을 뺏기기 때문에 31도 정도입니다. 근데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자외선을 받는 것처럼 피부가 노화가 됩니다. 열이 피부를 노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되게 많아요. 이쪽 맨 왼쪽에 팔, 평생 빵을 구운 제빵사입니다. 뜨거운 오븐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손을 넣었다 뺐다 해서 손에 잔주름이 생긴 거예요. 손이 들어간 부위까지만 있어요. 2번째 다리 여기 허벅지 안쪽인데 연탄을 놓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연탄을 놓고 군밤이나 군고구마를 파신 아주머니의 다리 안쪽에 피부 노화 증상입니다. 마지막은 뜨거운 유리물을 녹여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예쁜 컵도 만들고 하는 거 있죠? 얼굴에 피부 노화가 온 거예요. 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겁니다. 햇빛에 노출 때 여러분들 피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40도, 41도. 피부가 까만 사람은 42도까지, 3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금방 올라가요. 저희가 피부 온도를 직접 밖에 나가서 재본 겁니다. 동물에서 생쥐입니다. 정상 피부는 이런데 자외선을 주면 저렇게 위에 주름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적외선이라는 게 열선입니다. 우리가 햇빛에 나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 적외선이 피부에 흡수돼서 열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선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열선이 생쥐의 피부 온도를 높여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주름을 만듭니다. 자외선과 적외선을 같이 주면 주름이 더 깊고 심하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외선뿐만 아니라 피부의 온도를 올리는 적외선, 열 자극이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 사실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가지고 논문도 쓰고 방송도 얘기하고 강연도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영화 배우가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는 차에 타면 히터를 켜지 않는다. 열이 피부에 나쁘다. 그 얘기 한마디가 그냥 제가 10년간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반향이 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매스컴 특히 이 유명인의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외선도 받지만 열선이 적외선도 받죠.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햇빛을 받은 부위에 피부가 늙는데 자외선이 피부를 저렇게 늙게 만드는데 80% 책임이 있고요. 적외선이 20%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죠? 네. 햇빛에 나갔을 때 80%뿐이 노화를 예방을 못하는 거예요. 적외선도 막아야 되는데 적외선 차단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직 없어요. 네. 근데 바르면 허옇게 이렇게 흰색 뭐가 남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가 있어요. 그거는 무기 자외선 차단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바르면 적외선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르면 허해서 미용적으로 다니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이 적외선 차단 물질을 개발해서 적외선 차단제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폐경으로 인한 피부 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경은 모든 여성이 50세 전후해서 폐경이 됩니다. 폐경 후 10년이 지나면 피부 노화가 약 4배, 3.9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젊었을 때는 좀 주름이 있는 것 같다가 주름이 거의 안 생기는데 자기만 주름이 막 생겨요. 근데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치료를 하죠. 에스트로겐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라고 해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피부 노화를 5분의 1쯤 줄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폐경이 오면 바로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10년 동안은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몸 건강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경이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그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 콜라겐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경 후 5년쯤 되면 피부에 콜라겐이 3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에 콜라겐이 없어져서 피부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노화도 오고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도 생기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담배. 요즘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입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는 경우에 피부 노화가 약 2.8배 증가합니다. 그보다 더 피는 경우 50년 동안 하루 한 갑 피거나 혹은 25년 동안 하루 2갑 피는 경우에는 피부 노화가 5.5배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담배는 바로 끊고 담배 살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도 오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실내에서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햇빛 보면서 담배를 피게 되는데 그러면 자외선도 노출되고 흡연도 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의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더 늙죠.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30년 동안 하루 한갑 피면 2.8배라고 그랬잖아요. 햇빛이랑 같이 하면 11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어떤 증상이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피부가 건조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건 피부 과학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실험적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기름을 좀 빼거나 하면 건조해지 만들면 바로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염증 세포가 몰리는 거거든요. 염증 세포가 몰려서 다양한 물질을 내게 됩니다. 피부를 덜 건조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염증 세포가 모이면 건조해지는 게 아니고 가려워집니다. 가려우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긁죠. 긁으면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긁은 자국 때문에 습진이 생기죠.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를 봅니다.
하루에 한 5, 60명 환자를 보는데 한 3분의 1은 나이 드신 분이 목욕을 심하게 하고 피부가 건조해서 긁어서 염증이 생겨서 오는 건조성 습진, 노인성 습진 그런 환자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우신 분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환경, 습도를 항상 높게 하고 온도를 낮추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긁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려운데 어떻게 안 긁냐고 환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얼음찜질 도움이 됩니다. 가려우면 긁는 거 대신에 얼음찜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면 흔히 보는 게 이런 반점입니다. 반점. 이거는 햇빛을 보면 우리 피부에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데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우리 DNA 위에 그거를 잘 해서 DNA 손상을 막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멜라닌 세포는 좀 과도하게 반응돼서 햇빛을 안 받는데도 계속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병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흑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흔해요. 6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되게 한두 개 꼭 갖고 있고요. 저도 여기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요즘에 피부가 늙지 않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런 반점 하나 생기는 거, 없던 주름 하나 생기는 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항상 웃는 그런 모양에 따라서 주름이 아주 인자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 주름이 너무 좋아요.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반점 한두 개 생기는 거는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 생겼다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쭈루루 병원 가서 치료하고 없던 주름 생겼다고 쭈루루 가서 레이저 치료하고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뭐 보기에는 흉악해 보이지만 별로 나쁜 병 아닙니다. 햇빛에 노출된 피부는 약해져요. 예, 두께도 얇아지고 콜라겐도 많이 파괴되고 그 피부에는 혈관이 지나가죠. 혈관이 쉽게 이렇게 살짝만 부딪혀도 그다음에 조금만 긁어도 핏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밖으로 퍼져서 그래요. 마치 집안이 약한데 수도관이 지나가면 거기에 트럭만 지나가거나 뭐 산사태가 나가서 집안이 무너지면 수도관이 파열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한 1, 2주 나면 그 터졌던 그 밖으로 나갔던 혈액이 다시 흡수되면 다 없어지죠. 그렇지만 이거를 갑자기 생긴 분들은 되게 당황하죠. 어이구 내가 이게 죽을 병이 생겼나?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노인성 자반증이라 그래서 햇빛을 받은 부위에 피부가 약해져서 핏줄이 터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노인성 자반증. 우리가 바르는 약으로 이게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요. 피부가 자외선을 받아서 약해진 피부를 다시 젊은 피부처럼 튼튼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쉽지 않죠. 오래 발라야 돼요. 한 6개월, 9개월 바르면 그때서야 피부가 튼튼해져 가지고 더 이상 작은 충격에 혈관이 터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약을 처방 받으시면 쉽게 이런 병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암. 네. 우리나라는 옛날에 거의 피부암이 없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오래 사시는 노인이 많지 않고 또 요즘처럼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하거나 레이저 활동 많이 해서 햇빛 볼 일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무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인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1등암이 피부암입니다. 네. 제가 아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노출 부위에서 이렇게 피부암이 생깁니다. 항상 선크림을 항상 바르셔야 되고 밖에 나가실 때 햇빛을 그늘로만 피해 다니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모자 쓰고 우산, 양산 쓰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름살과 탄력 감소. 왜 주름살이 생길까요?
피부 속에 주름살이 생길 만한 변화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괜히 생기진 않겠죠. 그렇죠? 그 젊은 사람은 주름이 없으면 그 젊은 사람의 피부를 우리가 조금 얻어서 조직학적 검사를 하고 주름이 많은 사람의 피부를 조금 얻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조직학적 검사를 하면 그 안에 주름살이 생길 만한 변화가 있어요. 저희가 그걸 압니다. 연구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어서 피부 속이 이렇기 때문에 겉으로 주름이 생기는구나. 이걸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반점이 있는 부위하고 반점이 없는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하면 반점이 있는 부위에 멜라닌 색소가 많고 멜라닌 색소가 왜 많아지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생기느냐? 자외선을 받거나 자외선을 받으면 아까 주름살이 더 생기고 탄력 감소가 더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자연적인 노화. 이렇게 햇빛을 받지 않은 할머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할머니 20대 때보다는 75세 때 내인성 노화 현상, 자연 노화로 노화가 와 있죠. 그럼 왜 생기느냐? 피부 안에 그럴 만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면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콜라겐 섬유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콜라겐 섬유? 콜라겐 섬유가 피부 무게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요. 그 콜라겐 섬유가 나이가 들면 합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피부가 콜라겐을 점점 안 만들게 돼요. 그리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자외선을 받거나 노화가 되면 그 효소가 많아집니다. 그 효소가 기존에 있는 콜라겐을 자꾸 녹여내요. 파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뜩이나 안 만드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콜라겐을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콜라겐이 점점 부족해지고 또 있던 것도 파괴되니까 짧아지고 가늘어지고 그렇게 돼서 피부에 힘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피부가 힘을 못 받게 피부 속에서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겉으로는 주름의 형태로 나타나고 탄력 감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피부의 두 번째로 많은 성분이 탄력 섬유입니다. 탄력 섬유, 피부를 탄력 있게 누르면 바로 튀어나오고 당기면 바로 들어가고 하는 게 탄력이죠. 그 탄력을 유지하고 하는 게 콜라겐 섬유도 역할을 하지만 탄력 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탄력 섬유도 자연 노화 또는 햇빛을 받은 피부에서는 그것이 점점 감소되고 파괴되고 해서 피부에 작용을 못하게 피부에서 그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피부 속에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수십 종류가 있어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성분 하나하나가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 피부와 달리 피부 속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겉으로 그런 게 다 모여서 주름살을 만들고 탄력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 말고도 지질도 있고요. 당이 있어요. 당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로 우리 몸은 단백질, 지질,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부에도 굉장히 여러 당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감소돼서 겉으로 주름살이 생기고 탄력 감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주름살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피부 속에 그런 변화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콜라겐을 늘리면 되겠네? 그렇죠? 탄력 섬유를 정상으로 만들어서 더 늘리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분해하는 효소가 많아진다니까 그걸 줄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세포를 손상시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또 이미 나이 들어 있는 피부를 다시 젊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미는 목욕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죠. 절대로 금지입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보습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루에 2번 꼭 바르시고 보습제를 바르기 위해서 샤워하는 일은 없고 계속 덧바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햇빛을 피하는 게 중요하죠. 밖에 나갈 때 챙이 넓은 모자를 꼭 쓰도록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덥다고 짧은 팔 입지 마시고 긴 팔 입으시고 양산 꼭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뭔지 아시죠? 네. 자외선 차단 방법은
일단 밖에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자외선이 강한 시기입니다. 하루에 자외선이 100이 온다면 80%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밖에 볼 일이 있으시면 10시 이전에 갔다 오시거나 3시 이후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그 시간에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물리적 차단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긴 옷 입고 모자 쓰고 양산 쓰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전 피부과 의사지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우리가 눈에 선크림 바를 수 없죠. 따갑고 아프니까. 근데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할 수가 없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면 백내장 오죠. 백내장 오면 시야가 뿌여지고 잘 안 됩니다. 백내장은 자외선 B 때문에 생겨요. 자외선 A, B 때문에 생깁니다.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황반변성. 나이가 들면 망막에 변성이 오는 걸, 망막에 있는 황반에 변성이 오는 걸 황반변성이라고 그러고, 그럼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나중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시력이 소실되게 되죠. 황반변성은 햇빛 속에 있는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그 깊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란보의 가시광선과 그거보다 긴 적외선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눈에도 자외선 햇빛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뭘 발라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은 아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눈에 들어가는 광선은 달라요. 눈은 지평선에서부터 해가 뜰 때 바로 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선글라스는 한낮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뜰 때, 해질 때 그때 눈으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출퇴근하실 때 또 아침에 해질 무렵 또 해 뜰 때 나가실 때 꼭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그거 쓰고 있으면 좀 건방져 보이긴 하는데 자기의 눈을 생각하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살 때 뭘 보고 삽니까? 비싼 거 사십니까? 네. 이 숫자가 있어요. SPF라고 해서 일광화산 차단 지수예요. 일광화상 차단 지수. 그것이 50 플러스. 50 플러스라는 건 50보다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하도 제품들이 100도 만들고 150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경쟁한다 그래서 50 이하는 다 50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SPF 50 플러스 이 숫자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시고요. 자외선 A 차단 지수가 있습니다. PA인데 Protection of UVA라는 겁니다. 그거를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 플러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살 때는 자외선 차단제 SPF 50 그리고 자외선 A 차단제 PA3 플러스 이거를 확인하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부 노화를 예방하려면 금연 하셔야 됩니다. 금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되죠. 미국에 가면 미국의 암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에 5란 뜻이죠. 5 a day 하루에 5이라는 이게 붙어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루에 5종류의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꼭 먹어라. 그러면 암도 예방할 수 있다. 피부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섭취를 하면 좋고요. 적당한 운동과 휴식,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지만 피부 관리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피부가 능력인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 모든 장기의 기능과 건강도 좋게 유지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그런 고령 사회입니다. 10년 좀 지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1%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린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자기 몸이 100세가 될 때까지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자기가 그 돈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남편들이 30세부터 60세까지 직장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됐나요?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배우고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배우고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60세 전후로 다 우리는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고 99세까지 35년을 살아야 돼요. 자기가 직업을 갖고 자기가 살 비용은 자기가 마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의사 하지만 여기 아나운서하고 방송 일 하시는 분들 있지만 100% 자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내가 이 직업이 좋아. 이거 꼭 해야 되겠어. 하고 선택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런 길에 온 거죠. 그렇지만 60세 이후에 제3기 인생에서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다 알아요. 젊었을 때는 사정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다른 걸 해서 그렇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진짜 놀라운 30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은퇴 전에 50대, 40대부터 그거를 남한테 얘기할 거 없고 마음속으로 또 집에서 그걸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셔가지고 50세가 지나고 60세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를 착실히 실행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활동. 집에만 있지 마시고 항상 여러 사람 만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피부입니다. 자기 나이보다 10년, 20년 젊어 보이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즐겁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처럼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피부를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것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피부가 능력이다 하면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쳐 외쳐보겠습니다. 피부가 능력이다. 다시 한번 피부가 능력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